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조혜진입니다. 요즘에 진짜 추억에 네.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 자꾸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 스크랩도 좀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맞아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12월 17일로 떠나보시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그는 1994년 김일성 국가주석의 사망 이후에 권력을 세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실권을 잡아 통치자가 됐는데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1993년부터 6년 동안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 낭비 등으로 무능력한 지도자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 대립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강행과 1999년과 2002년의 1, 2차 연평해전, 2010년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자신의 열차 태양호를 타고 가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 자리는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승계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시차를 나갔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시차를 나갔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을 했고요. 이를 좀 나중에 알렸다는 게 약간 좀 의혹점이 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러네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2009년으로 가볼까요? 제작비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영화 아바타. 화려한 영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키더니 국내에서 외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영화 아바타가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터미네이터,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의 SF 장르의 영화이자 아바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14년간 구상, 4년의 제작 기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 이후 12년 만에 선보인 야심작으로 많은 관객과 영화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 개봉 당시에 이 영화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쵸. 유행했던 영화잖아요. I see you. I see you. 주요 내용으로는 아바타는 행성 판도라와 지구의 피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로 거듭난 지구의 한 남자 제이크와 나비의 네이티리가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넘나드는 대서사시적 스토리와 이모션 캡처라는 눈부신 CG 기술력으로 탄생시킨 매혹적인 영상미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유명한 그 예능도 있었잖아요. 아바타 소개팅이라면서. 맞아요. 네. 너무 재밌게 봤었죠, 그때. 앞에서 밥 먹어. 눈 감고.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바타가요, 네. 역대 영화 흥행 순위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에서는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대단했죠. 너무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참고로 아바타 2기가 2가 내년에 개봉된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5대 대선 개표 결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된 건데요. 김대중 후보는 전국적으로 전체 투표자의 40.3%인 1,032만 6,275표, 이회창 후보는 38.7%인 993만 5,718표를 얻어 단지 1.6%의 득표율 차이가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첫 정권 교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김대중 후보는 특히 호남에서의 90%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충청권에서의 확실한 우위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예상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실한 우위에다 부산, 경남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의 뚜렷한 우세를 보여 지지도 면에서는 동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선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정계의 권유로 15대 대선에 도전을 해서 네 번째 도전이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번 낙선됐다가 15대 대선에서 당선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원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꿈이 어렸을 때 꿈이 네네네.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신가요? 저는 어때요, 저는? 보자. 자네 딱 보니까 뉴스 잘할 상인데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은 아니고 뉴스 잘할 상. 네, 뉴스 잘해 보일 것 같은 상.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년 뒤인 19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교전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했습니다. 북한 반잠수정 침투 사건은 북한 밤잠수정이 여수 해안에 침투하는 도중 우리 군의 발각, 도주하다 격침된 사건입니다. 1998년 12월 17일 밤 11시 15분 여수 돌산읍 인포리 초소에 비치된 야간 감시 장비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되는데요. 이에 당일 보초병인 김태환 이병은 즉각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최초 발견 15분 후 우리 육군과 해군 경비정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 수색 작전을 펼쳤으나 반잠수정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25분 후 18일 새벽 1시 40분경 야간 감시 장비가 인포초소 전방 8km에 떨어진 반잠수정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치열한 추격전이 전개됐습니다. 진짜 저도 이 군대에 있었다 보니까 네. 진짜 저런 일이 있으면 전 부대가 비상 걸리거든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왜 공감하시죠? 제가 약간 공감왕이라서. 아, 그래요? 네, 해보지 않은 남동생 것도- 있나요? 네, 나 있습니다. 아, 남동생 군대 네네. 다녀와서 네네. 옆에서 지켜보셨구나. 네, 맞아요. 이후 우리 군의 계속되는 위협, 경고 사격에도 불구 대응 사격하며 도주하는 반잠수정이 투항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우리 군은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잠수정은 6시 20분 침몰하기 시작했고 우리 군은 폭로의 4발을 발사해 6시 50분 반잠수정을 거제도 남방 100km 해상 남해 바닷속으로 격침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 독립운동가 윤봉길 선생이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벌써 윤봉길 선생님 순국하신 날이 다가왔네요. 1932년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의 순국 8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32년 4월 27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을 답사한 25살 청년 윤봉길은 숙소로 돌아와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백범이 이끌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뒤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 행사에 맞춰 의거를 행사하기 이틀 전이었는데요. 행사가 진행됐고 연주가 마칠 오전 11시 40분쯤 윤봉길 의사는 행사장 중앙 단상으로 접근해 5m 거리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합니다. 폭탄은 일본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과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사이에 떨어져 폭발합니다. 정말 두려웠을 텐데 정말로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25살이었다고 하니까 더 믿기질 않네요. 네. 거사가 진행된 후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군 헌병대들에게 붙잡혀 구타당한 채 연행됐고 모진 고문을 받은 뒤 상하이 파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후 1932년 12월 19일에 육군 작업장에서 향년 25세로 총사령을 당해 순국하였습니다.
진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네. 분들 계신데요. 윤봉길 의사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그 마음 되새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2002년 12월 19일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16대 대선은 21세기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이자 21세기 첫 지도자가 선출된 선거로 선거 양상은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대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머지않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때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 이회창 후보는 부패 정권 심판, 정권 교체 등을 내세워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말 부정부패가 없고 법과 원칙 위에서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결과 70.8%의 투표율에 노무현 후보가 48.8%를 얻어 46.6%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선거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거에 젊은 층이 좀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우리 젊은 층의 이 투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광부 253명의 결단식과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약 18,0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일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 사정은 호전됐지만 당시 한국 정부에 있어 이러한 경제 구조의 전환은 역부족이었으며 외채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60년대랑 70년대가 이제 산업화의 발전을 좀 이뤘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들도 좀 많이 사라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막 서울로 이사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죠. 이때 한국이 가진 단 하나의 자원은 바로 노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1963년 12월 20일에 처음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광산 인력을 독일로 데려온 뒤 1963년 한국과 서독 간의 광업 관련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독일의 광업 전문 인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자 중 중졸 이상의 학력과 탄광 근무 경험이 있는 광부를 선발하는데 무려 2,874명이 응시, 8대 1의 경쟁률을 벌인 끝에 최종 367명이 합격했고 합격자들은 20일간의 탄광 훈련과 20일간의 독일어 강습을 거친 후 1차 123명이 서독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뭐 지금 독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당시에는 좀 어떻을지 궁금하네요. 돈은 일단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근데 꼭 좋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그 파독 광부의 삶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서독으로 간 광부들이 현지의 채굴 장비가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아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고 또 매몰되어서 죽거나 또 탄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또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가던 것처럼 독일로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겸사겸사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봤죠. 합격. 그 영화가 실제 서독으로 파견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쌀쌀한 날씨. 21년 만에 대정구장을 찾은 박찬호가 한화 유니폼을 차려입고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2011년 12월 20일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박찬호는 본인의 연봉을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상 최저연봉인 2,400만 원의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요. 와, 연봉 2,400만 원 저거 신입 선수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찬호는 전날 한화 구단과의 첫 만남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구단 측에 위임하고 자신이 받을 연봉 및 옵션 전액을 아마추어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봉 2,400만 원은 KBO에 선수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해 받기로 한 것이어서 박찬호는 사실상 보수 없이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박찬호 선수 한국 들어와서 얼마를 받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그런 배움과 성숙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회 환원을 하고 또 어떤 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어떠한 롤 모델이 되고, 이게 더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번 쳐야 됩니다. 진짜. 사실 그 박찬호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뛰는 것만 해도 뭐 그 관객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도 맞아요. 엄청 홍보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되고요. 근데 본인의 연봉까지도 이렇게 기부해서 뭐 아마추어 야구라던가 유소년 야구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괜히 최고가 아닙니다. 네, 가찬호라고 불러도. 가찬호. 네, 맞아요. 말씀만 좀 줄이세요. 네. 자, 사실 이승엽 선수나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와서 주변에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찬호 형님 너무 멋집니다. 형님인가요? 형님이죠. 네, 친분이 있으세요? 국민들의 형님이죠. 그럼요. 네. 자, 12월 21일 첫 등장할 뉴스. 약간 예진 씨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뉴스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그런데. 네네. 자, 영상부터 보시죠. 궁금하네요. 1937년 12월 21일로 갑니다. 자, 예진 씨. 네. 저 중에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저 보이죠? 백설공주죠, 당연히. 네? 난장이. 난장이. 예진 씨랑 겹치는 이미지 난장이. 나는 또 뭐 백설공주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백설공주 해드려요? 네,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YTN의 백설공주 조혜진 네. 아나운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동화 백설공주를 원작으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세계 최초의 풀컬러 극장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는 1917년 아르헨티나의 사도들이지만 백설공주는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편 만화 영화이며 테크니컬러를 이용한 최초의 영화였는데요. 저 이거 봤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TV에서 어릴 때 막 해줬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쉬워요. 제작 발표는 1934년 6월에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에서 처음으로 제작될 장편 영화에 대한 발표가 뉴욕타임즈에서 게재되었고 최초 개봉일은 1937년 12월 21일로 한국에서는 1956년 백설이와 7인의 소인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습니다. 자, YTN의 백설공주 조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1968년 12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약진의 길, 우리 결의 꿈과 조국의 전진을 상징하는 고속도로, 서울과 인천 간, 그리고 서울과 수원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에 대비해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데요. 정식 명칭은 서울-인천 간 고속국도로 1967년 5월 27일 공사를 시작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인천 간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8분대로 단축되며 광역도시권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길이 30km, 폭 30m의 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 20분에 달릴 수 있게 하고 서울과 인천은 두 개의 다른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 연결돼서 이웃집을 왕래하듯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인천과 서울을 오갈 때 조금 더 쉽게 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됐으면 말 다 했죠, 뭐.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뭔데?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뭐야? 근데 편리한 건 알아요. 그쵸. 사실 뭐 고속도로 편리하다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맞아요. 알죠. 네. 예, 많이 그럼요. 줄었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아리랑 1호는 한반도를 관측하고 지도를 제작, 해양 관측과 각종 과학 실험 등에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지구 관측용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1999년 12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의해서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했는데요. 아리랑 1호의 재원은 중량 470kg, 높이 235cm, 너비 134cm, 길이는 690cm인데요. 또 지상에서 6.6m의 해상도를 갖는 전자광학 카메라와 해양 관측이 가능한 저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온층 측정기와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도 탑재됐습니다. 당초 3년 임무를 넘어선 8년째 운용을 해오다가 2007년 12월에 통신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유튜브 황제 강남스타일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며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정규 앨범 판매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스타일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열풍을 일으키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건데요. So we gonna do this thing Gangnam Style. 이때 진짜 열광적이었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 야, 이게 낮췄어요, 벌써 모두가.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 노래가 세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숙해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린 기회라고 평가하며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를 제친 최초의 뮤직비디오였고 실제 강남스타일은 당시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조회수와 한계치를 넘긴 최초의 동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10억 조회수를 돌파한 싸이는 유튜브 계제만으로도 200만 달러를 버려들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야,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20억 원 넘게 번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 해야 돼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이거 올리고 있다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예진 아나운서 조회수가 안 나올 뿐이에요. 아, 정말 부럽네요. 진짜로. 부럽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008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군은 2008년 12월 22일 오후 2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의 취역식을 부산 작전기지에서 가졌습니다. 이에 세종대왕함의 취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이지스함. 네, 이지스함.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지스 시스템이란 목표의 탐색으로부터 이를 파괴하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미 해군의 최신종 함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능력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1년 6개월간의 시운전과 인수평가를 끝내고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광역 대공방어, 지상작전지원, 항공기, 유도탄 및 탄도탄의 자동 추적 및 대응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향후 해군이 운용할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서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를 동해 공해상에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국이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이때 북한 측의 위협 사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발적인 북한의 납치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는 즉각적인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온 세계도 충격적인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게 최대 규모의 북한 납포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납치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네요. 맞습니다. 이미 세계가 공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됐어요. 네. 북한은 이 사건을 마치 미국이 불법적으로 침략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을 펼쳐 최대한 이용했고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송환하고 푸에블로호 함정과 거기에 설치된 비밀 전자장치를 몰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좀 문제 삼고 미국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푸에블로호 납포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한테 23억 달러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북한에 내린 그 배상 판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 그래요. 네. 근데 북한이 이 금액을 배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이 압류되면 이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93년 12월 23일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겨울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 주차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발굴 현장에 계속 흘러드는 논물을 고랑을 파 끌어내면서 힘겹게 작업을 하던 도중 잘게 부서진 기와 조각이 한 연구원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지? 혹시 뭐 산삼이나 이런 중요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맞아요. 네. 1m 정도 파내었을 때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기와와 뭔가 뚜껑 같은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시간 만에 온전히 드러내는 데 성공했고 그것은 형태가 완벽에 가깝게 남은 금동대 향로였습니다. 무려 1300여 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는데도 녹이 쓴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와, 1300년을 땅속에서 버텼다고요? 네, 근데도 녹도 슬지 않고 정말 깨끗했다 그래요. 와. 백제 공예품의 진수인 복례산 향로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용을 조각해서 받침을 삼고 몸체는 연꽃 위에 솟아난 복례산을 표현한 신선의 세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백제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새기고 조각하고 모양을 냈던 금동대의 향로는 1996년 5월 30일 국보 287호 지정과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와, 나중에 한번 어떤 건지 직접 보러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뒤에 유튜브 사진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눈부셔. 무슨 소리예요? 계속 여기만 시선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뭐예요, 이게? 배로 왔자, 배로 왔자, 배로 왔자, oh very good night.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네, 크리스마스였어요? 나 은갈치 수산시장 특집인 줄 무슨 알았어요. 얘기예요? 아니, 원래 갈치가 성격이 급해서 나오자마자 죽거든요. 이거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아, 지느러미. 갈치 지느러미 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무슨 오늘 경양식당가요? 아니 크리스마스 옷이라면서 나 왜 이거 줬어? 누구야? 어디야? 나야. 마술사. 그러니까. 두 분은 오늘 좀 무난하시네요. 네, 저희가 네. 오늘 좀 제일 좀 커플 룩으로 잘 맞춰 입고 오지 않았나. 조심해요. 언니가 매일 보고 있는데 커플 룩이 뭐야? 아이, 난 죽었네.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또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떤 노래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영어로 We 잘하는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와. 노래를 더럽게 못해. 이 노래도 우리 이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그 옛날 캐롤은 어떤 게 있어요? 옛날 캐롤은. 있는 따위가 어떤 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상기도 하다 설매를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했어 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그 세대여가지고. 근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따라하고 계시죠? 그럼요. 너무 신납니다. 일단 정말 크리스마스가 너무 다가오면 신납니다. 이거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나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네. 괜히 기분이 들뜨고 맞아요. 이렇게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 진짜 크리스마스 너무 설레지 않나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날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에 거리에 나가보면은 온통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블링블링하고 트리도 맞아, 되게 맞아. 많이 있고 그럼요. 막 이제 그 팝송도 막 많이 네. 나오고 이러잖아요. 캐롤.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또 누가 함께 하나 했는데 우리 유튜브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나 오늘 한 정확히 13번 정도 일어날 거예요, 슈퍼에 아, 나가지고. 진짜 지나치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나 욕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대체 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 좀 아쉽긴 해요, 그죠? 토요일인 게, 그쵸. 뭐 그렇긴 하더라도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는 항상 뭐 이렇게 좀 축복이 가득하고 네. 행복하고 그런 느낌이니까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크리스마스의 변천사를 뉴스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좋아요, 기대되시죠? 좋아요. 네. 자, 그러면 VCR 볼까 볼까 말까. 스타트!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저 크리스마스 트리 봐.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분이 좋았고 뭐 올해도 뭐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 다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 되면 어린아이들과 어른 모두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말인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반도에 최초로 크리스마스가 들어온 해는 1884년으로 선교사 릴리아스 홀튼에 의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곳은 조선 말기의 독립신문이었는데요. 당시 독립신문은 크리스마스를 자체적으로 휴무로 지정한다는 기사를 일면에 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였다 그래요. 어머, 대단하네. 정말 뭐 예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5, 60년대 한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풍경은 어땠을지 만나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관공서를 비롯한 건물에는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걸려있고 거리 상점은 크리스마스 카드로 가득 찼습니다. 연말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상가에는 재빨리 가지각색의 화려한 상식이 나타나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이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51년이면 전쟁통이잖아요, 한참. 근데 저 때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볼 수 있는 서울시청 앞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여고생 3,000명이 캐롤을 부르며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 때부터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그 주로 모형나무의 트리를 꾸미는데 저 때는 그냥 진짜 나무의 트리를 꾸몄대요. 더 낭만적이잖아요. 오리지널 트리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영세민들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일용품들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속에서도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 이웃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넉넉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약간 북한에서 박수 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자, 상상이 되네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때 당시 PD님이 자, 지금부터 이게 라면 전해주면 박수 칠 거예요. 네. 헤이 큐! 예, 너무 좀 이게 약간 짜여진 게 아닌가. 그쵸, 착했네요. 아니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온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네. 그럼요. 네. 박수 치니까 따뜻해지긴 하네. 네. 피가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살기 힘들었던 예전이 더 이웃 간의 정도 있고 사실 그 마음이 더 넉넉했던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다 따뜻해.
괜찮으세요? 아이 그냥 뭐 괜찮습니다. 아유 할아버지. 그냥 따뜻한 온정으로 5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이요? 5천 원인 줄 알고 지금 꺼내려고 그랬는데 아유 예. 아니 뭐 사실 그 12월 말 되면 이제 날씨 엄청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온정을 함께 나누니까 이 마음만큼은 굉장히 훈훈하고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삽시다.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일반 시민들도 우체국 창구에 줄지어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이는 크리스마스 실 성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결핵 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맞아요. 저 씨를 사가지고 맞아 친구들 도울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옆에 같이 붙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붙여요? 탁 우표나 실은 그냥 침으로 쫙 발라가지고 붙이는 게 그게 맛이거든. 죄송한데 저희 땐 딱풀로 붙였어요. 네, 저희도요. 딱 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물풀도 있고. 그냥 좋아하는 좋은 풀만 있는 게 여러분, 어머! 삼이자 선생님 아니세요? 눈에 많이 우와, 익으시죠? 너무 아름다우시다. 네, 크리스마스 시래요. 여러분이 결핵 환자를 위해서 사주시는 이 조그마한 딱지 한 장 한 장이 무서운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많이 사서 정다운 이에게 보내드리는 카드 한 장 한 장에 예쁘게 붙여 보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편지를 요즘에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초등학생 때 씨를 이제 학교에서 구매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사는 거예요. 몇 장씩.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여러 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 때 생각했잖아요. 아이고 진짜 잘하는데. 용돈 좀 받아야겠다. 집중해 주세요. 네. 지금도 크리스마스 실은 꾸준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실에는 인기 캐릭터 펭수가 등장을 했고요. 오, 2021년에는 누가 등장했는지 아세요? 누구요? 유재석 씨가 우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 2020년에는 펭수, 그럼 바로 라인 맞춰서 2021년에는 변수가 나가서 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SNS 보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꼭 이렇게 편지에 붙여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크리스마스 씨를 뭐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또 돕는 마음에서 성금을 보내는 마음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실이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시도요? 10대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생각과 구매 경험을 물었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집에 다 그냥 없어져요. 저절로 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안 공감. 네. 그거 사서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 요새는 이렇게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성도 없고 그래갖고 가끔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사는 적. 맞아요. 그 크리스마스 실은 구입이 아니라 기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크리스마스 실도 변화를 택했습니다. 우선 선보인 것이 실을 이용한 휴대폰 교통카드나 전자파 차단기. 이달에는 인터넷 쇼핑몰도 개설하고 포털 사이트와 함께 한 통에 10원씩 하는 메일용 실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핵 퇴치와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온 크리스마스 실. 이 크리스마스 실이 변하는 세월에 맞춰 새로운 변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하얀 눈이 쌓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매번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망을 제 오늘 의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눈 맞으신 거예요? 화이트 어떻게 올해 눈 옵니까? 제가 또 이제 사이언스 앵커 아닙니까? 기후 변화로 봤을 때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올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시네요.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올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의 확률입니다. 50%구나. 와,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 그렇죠. 역시 저는 사이언스 수치로 들어가거든요. 나도 대박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저도 어렸을 때 썰매 타고 동네에서 그 내리막길에서 연탄재 뿌리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썰매 타고 내려오고 비료푸대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개나 줘버리세요. 북군 아저씨들 시시도 못해. 눈 치우면 쌓이고. 아 나중에 한 번에 치우면 되지. 조금만 내리면 치우고 또 깨울련도 아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휴지 좀 부탁드려요. 예. 좀 우시는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시면서. 네네네. 갑자기 내린 눈에 캐롤에 맞춰 춤을 추는 꼬마들은 신이 났습니다. 연인들은 차가운 눈을 맞아도 즐겁기만 합니다. 거리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강진에서요 왔는데요. 거기서 눈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 와서 눈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길이 미끄러워 시민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2001년? 내가 저때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에 있는 체코브라라는 나이트클럽을 가려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너무 비싸고 그다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못 들어가서 거기서 뼈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고 왔어요. 산 증인입니다. 딱 저 연도예요? 딱 2001년도였어요. 네. 너무 좋죠. 애인이랑 나니까 더 좋고요. 크리스마스에 눈 올 줄 몰랐는데 눈 오니까 더 좋고요. 눈까지 내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민들의 얼굴에는 넉넉한 여유와 미소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에 눈을 보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이게 아무래도 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보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산타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라플란드 그리고 또 스웨덴의 모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외 없이 다 좀 더워지고 있다 그래요. 네, 정말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관련 내용도 뉴스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핀란드로 가나요? 성탄절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은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리는 경우입니다.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부터 서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타난 건 총 9일, 확률상 19%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뉴스에 나올 정도잖아요. 그쵸. 가장 최근에 실현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2015년 서울에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후 5년째 눈 없는 성탄절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에 흰 눈 대신에 돈다발이 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땡큐! 좋지. 어디야 거기? 그걸 맞아야지. 진짜 말한 건 지켜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던져줘요, 빨리.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요 세 분 위에다가 이렇게 장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돈다발을 한번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꼭. 네. 저도 응원할게요. 여유 있다니까. 그래, 내 말이다. 씨 여러 장 산다. 부모님이 부산 땅 3분의 1을 갖고 있대. 우리 집 내 오징어 게임 열어서 요거 탁 터뜨리는 거 아니야? 난 이미 오징어입니다. 게임만 시켜주십시오. 난 그냥 오징어거든. 우리 출연료를 조 아나운서가 줬네. YTN 이를 정말 아니, 시청자분들이 믿으신다고요. 그러면 그래 믿어요.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제발 어머 감사해요. 뭐야? 크리스마스 오후 하늘에서 눈 대신 만원권 지폐가 날립니다. 10여 분간 뿌려진 돈은 모두 3천여만 원. 3천만 원? 건물 7층에 있는 교회에서 뿌린 돈입니다. 담임 목사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끌어모으지 말고 이렇게 뿌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자. 그러나 이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저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허겁지겁. 뿌릴 게 있지 돈을 뿌려요. 차라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밥 한 끼를 사주는 게 더 나지. 안 그래요? 전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뿌려서 길거리에 뿌려서 성냥 주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고요. 평온한 성탄절 오후 한 교회의 독특한 사랑 실천 방법에 시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이네요. 예. 아니 뭐 이뿐만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등장하셔야 돼요. 어머, 그분? 지금 아마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분을 못 봐서 조금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인가요? 그분 그분입니다. 나오시나요? 산타크로스 와. 보시죠. 와 너무 예뻐요. 교황청이 승인하고 핀란드 관광청이 지정한 핀란드 북부의 산타 마을.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산타는 전 세계 아이들과 주로 편지로 소통하는데 하루 32,000통의 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와, 그럼 세계 각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다 편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산타클로스는 몇 개국어를 해야 되는 거야? 한 220개 국어 정도? 220개국어.
One thing what makes me very happy as that some children are asking time with their parents, they're asking happiness for their parents and health, and that makes me very happy. 아니 근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산타 분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공식 산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전주시의 초청을 받아 핀란드 로바이에미시 산타마을에서 이곳 한옥마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핀란드에서 전주까지 루돌프 사슴 타고 하늘에서 오신 건가? 직접 소영 씨가 직접 운전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제가 저기 비즈니스 끊어가지고 그리고 왔죠. 기내식 먹고. 잘 모시고 왔어요? 예, 잘 모시고 왔어요. I am the goodwill of the Christmas spirit, and I am happy to visit all over the world, and I am very happy now being here in Korea. 아이들은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면서 실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 정말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네요.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내년에도 다시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존재였잖아요.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니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갑자기 꿈과 희망이 더 넘쳐날 것 같고요.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찾아온 산타크로스 덕분에 전주 한옥마을은 일찌감치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도 산타는 또 밤늦게 이제 막 굴뚝으로 이렇게 몰래 다 들어와야지는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요. 아이들 저 할아버지 몸매 보니까 굴뚝 내려오다가 굴뚝 다 무너지겠어. 그렇지, 끼지. 뭐 날씬해야지 뭐 굴뚝은 요만한데 그냥 뭐. 맞아요. 아니 맞아, 그리고 맞네. 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 자고 버텼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좀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아빠가 산타였구나. 아니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실눈을 뜨고 봐야 돼. 왜 눈 이렇게 뜨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안 오지? 아니 야 아빠의 정신을 지켜줬어야지. 나는 근데 난 눈 감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렸던 거지. 징하다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 반 몰래 산타를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몰래 산타 화이팅! 몰래 산타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한아름 선물 꾸러미도 준비했습니다. 산타들이 찾아간 곳은 결손가정. 성탄절 선물은 꿈도 못 꾸는 어린이들을 위한 깜짝 방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감사하다. 마음을 나누는 거. 네. 저도 이 봉사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 좋아요. 골목골목을 누비며 찾은 지은이네 집. 텅 빈 집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지은이를 위해 몰래 산타는 예쁜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누구 오시는 날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20명이 넘는 몰래 산타들은 밤새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건 몰래 산타가 아니라 대놓고 산타를 해야 돼요. 그쵸, 볼 수 사람들이 있게. 다 알 수 있게. 올해가 두 번째지만 후원금은 갈수록 늘고 자원봉사자들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훈훈하기만 한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런 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인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바로 캐럴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캐럴의 인기는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뉴스로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캐럴이 인기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음악 차트에서 처음으로 캐럴이 동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집에만 머무는 우울한 연말, 음악으로나마 기분 전환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인지 위로를 담은 캐럴이 유독 눈에 띕니다. 눈을 감고 이루마의 곡을 들으면 마스크 없이 살던 아련한 일상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가올 듯합니다. 이 음악은 정말 힘이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힘은 참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개그맨 출신 유튜버 앵콜킴은 나훈아의 테스 형에 빗대 산타 형을 불렀습니다.
산타 형, 겨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추워? 오, 잘한다. 와. 아, 산타 형. 예전 크리스마스 너무 다르잖아요. 야,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뭔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산타 형한테 좀 하소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인생에 대해서는 태수 형한테 따지고 크리스마스는 산타 형한테 좀 따지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크리스마스를 뺏어갈 수 없다. 한 캐럴 영상에 해외 팬이 작성한 댓글입니다. 캐럴을 즐기는 이 순간만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수업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집콕 생활이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어린 우리 친구들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산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휴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에 마스크를 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두 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산타를 만난 아이. 처음엔 놀란 표정이지만 곧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고, 그치? 사랑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이 산타는 사실 학원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잠깐이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 예쁜 추억이 그냥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현 안녕. 산타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인사해. 메리 크리스마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신기한지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귀여운 부탁을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무지개 선물 주세요.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저 예쁜 마음 좀 보세요. 무지개를 달래.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 달래. 주세요. 주고 얘기하세요. 그래. 얼마나 순수해요. 무지개를 그쵸. 선물로 달라고 하니까. 맞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한 뒤 처음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 세계 각국 산타클로스들도 화상통화 방식으로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5일은 아쉬움도 걱정도 많지만 내년에는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아우,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아, 진짜 유튜브 사진관 이렇게 오늘 뉴스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의 변천사 쭉 살펴봤는데 빨리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도 벗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연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캐롤도 매일 들리고 그러니까요. 모두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설레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뭐 올해 크리스마스는 역시나 또 솔로 크리스마스네요. 내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있었잖아요. 투게더 크리스마스예요. 아니에요. 저 솔로 크리스마스예요. 현웅 씨 서운하겠다. 우리 같이 있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래오래 이 멤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추억에 묻힌 밤. 라떼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메리 산타 할아버지, 전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바쁘실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코인 6개만 선물해 주세요. 저도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남자친구 내려주세요. 코인으로요. 제가
좀 꿈이 어렸을 때 꿈이 네네네. 대통령이었거든요. 저는 그러신가요? 어때요, 저는? 보자. 자네 딱 보니까 뉴스 잘할 상인데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은 아니고 뉴스 잘할 상. 네, 뉴스 잘해 보일 것 같은 상. 감사합니다. 배로 왔자, 배로 왔자, 배로 왔자. Oh, very good night.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크리스마스였어요? 나 은갈치 뭐 수산시장 무슨 특집이잖아. 얘기예요? 원래 갈치가 성격이 급해서 나오자마자 죽거든요. 이거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아, 지느러미요? 갈치 지느러미 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